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은 튼튼하게 수익은 든든하게 김진욱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수 시간 여전히 핫이슈, 어디슈 시간으로 또 만나뵙고 인사드리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오늘의 핫이슈, 어디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정도 지금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하락을 사실 하락장에서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심리적으로 소위 멘탈이 붕괴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최근 이제 저번 주까지 국내 증시의 상황이 상당히 좀 하락으로 강하게 밀고 들어왔던 만큼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멘탈 문제 없으시죠? 네, 꼭 부여잡고 또 이 시간부터 어떻게 이 구간을 또 헤쳐나가고 어떻게 또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체크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도 뉴욕 증시 상당히 분위기는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여전히 시장 상황상 사실 국내 증시와 최근에 좀 괴리감을 가져왔던 뉴욕 증시의 방향성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코스피 코스닥 이 양 시장 간의 괴리감 또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재료 또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일단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지수를 볼 때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시장의 하루하루 변동성 물론 저번 주 국내 증시의 일봉상 진행되었던 하락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진행이 됐었고 또 물론 반등을 해오고 있던 이 이틀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의 힘을 좀 못 잇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보다는 주봉 또는 월봉의 추세의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수를 판단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보시다시피 다우지수의 주봉입니다. 여전히 팬데믹 구간 이후에 굉장히 강한 우상향의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봉상의 위치는 아직도 계속 올라갈 것만 같은 위치. 여전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나스닥의 상황과 비춰본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시장에 좀 조정이 들어오고 최근 3거래일 동안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이 구간 안에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어떤 펀더멘탈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차트 위치만 우리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봉상 조정 이후에 강한 3거래일의 반등, 이 또한 하루하루의 흐름을 보면 3일 연속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는 정도의 일축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여전히 나스닥도 우상향, 나스닥, 다우, S&P 지수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주봉상의 추세는 굉장히 강하다. 자, 우리가 보통 시장을 분석할 때 특히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글로벌 정시에 대한 상황 그리고 그 위치,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재 앞으로 시장에 대한 예측 또는 현재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매에서 주로 활용을 하시는데 보시면 현재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5월장 이후에 좀 휘청휘청했었던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구간마다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여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상승 이런 것들이 계속 어찌 보면 일희일비 또는 손바닥 뒤집기라는 시장의 어떤 모습을 말씀드렸었던 만큼 시장의 여러 종류의 재료와 그리고 모멘텀과 또 거기에 실적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덧붙여 델타 바이러스가 현재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악재와 호재를 굉장히 좀 겸비하고 혼조세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자, 현재 뉴욕 증시의 상황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소비 둔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도 물론 7월 달에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기 이전에
이전에 FOMC 회의 결과록을 공개했기 때문에 충격이 뭐 예를 들면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최근 다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조금 더 시기를 더 연장해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지수의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코로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FDA 정식 승인이 났죠. 자,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맞춰져 있던 집단 면역이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됐던 과정이고요.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도 10월, 11월 정도로 맞춰져 있던 집단 면역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앞서 움직임이 들어왔던 뭐 소비 관련주들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 다시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게 되었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은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차트의 위치만 보고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현재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 자,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지금 표시해둔 구간을 보면 계속된 상승 유지 또는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하는 구간 또는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거래량이 조금 줄고 있다. 최근에 우리 주봉상입니다. 주봉상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을 때 또는 상승할 때 우리가 앞서 진행했던 유동성 장세에서는 고점에 대한 매수가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거래량을 폭발시키고 거래량을 늘리고 거래량을 즉 증가하면서 올라왔던 시장임에 반해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도 거래량이 줄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도 오를 때도 거래량이 줄고요. 반면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증시, 특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았던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뉴욕 증시와 대한민국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상승을 유지하고 있던 구간과 조정을 받고 있던 구간의 괴리감은 충분히 우리가 종목들에 대한 진행이나 시장의 방향성에서도 즉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가 있으시죠. 자,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일봉상 진행에서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최근 조정 그리고 최근 이틀간 조정 빼고는 다시 반등이 들어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은 줄고 있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증시와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괴리감을 어떤 식으로 또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문구를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수급은 재료보다 선행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뭐 장중에 변동성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에 매수세를 좀 불어넣었죠. 또 이슈가 됐었던 삼성전자의 투자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중 또는 장마감 또는 장초반 계속해서 재료가 뜨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급등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주 또는 재료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진 다음에 재료가 뜨는 경우가 있죠. 해서 지금 특히나 대한민국 증시의 현재 주소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수급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보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알고 있던 즉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장의 대응 또는 매매의 형태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 분명히 회귀는 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언젠가는 이 가치를 즉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회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 자체가 장기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특히 시장의 바닥권
조정권 이후에 강한 매수세를 안고 들어오는 구간에는 분명히 주도주라는 것이 서게 돼 있고요. 이 주도주라는 것이 서게 돼 있으면 이 주도주를 기준으로 낙수 효과, 즉 매수세가 위에서 밑으로 뿌려지는 낙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끌어 모멘텀이 붙고 재료가 붙고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최근 상승 이후 조정 국면에서 현재 우리가 실적 장세라는 8월 달도 거쳐왔었고요. 7월 달에 굉장히 그것과 관련된 예상 실적도 좋게 나왔었던 섹터군들 그리고 종목들 사실 움직인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컬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우리가 이슈가 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네이밍 가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해서 재료가 나온 뒤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수급이 먼저 재료보다 선행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특징이 더 잘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신 분들, 즉 가치 또는 실적,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 특히나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이 막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니까 아마 목요일,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포지수도 올라갔던 만큼 투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요. 보통 저번 주 금요일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현금 말고 신용이나 뭐 미수를 쓰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도 상당수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얻어맞고 나서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팬데믹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을 하는 약 한 달 동안 이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손을 못 썼거든요. 앞에서 크게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 즉 저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점에서 손절,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매수의 형태로 공격 자세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다 보면 심리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게 되실 겁니다. 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의 회귀가 되는 구간은 장기적인 국면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래도 같은 시간이면은 조금 더 가치 있고 부가가치 높은 수익을 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여전히 수급, 즉 중기 단기 투자 또는 뭐 당일 단타를 치시더라도 수급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수급이 변화할 수 있는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이격을 좁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환율이고 두 번째가 금리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아마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상 마치지 못하고 방송을 그쳤는데 자, 환율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여기 구간에서 환율이 지금 오버슈팅을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즉 시총 상위 1, 2위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환율이 또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대략적으로 118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에 제가 환율이 오버슈팅하는 구간이 나오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이 이미 시장보다 조금 더 미리 선조정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타이밍은 바로 환율에 대한 조정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 사실 환율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점 그리고 그때 들어왔던 매수세 즉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거쳐가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166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대략 한 1150원대까지만 유지를 해줘도 현재 국내 시장에 지금 발을 돌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금 좀 희망적인 시그널을 비춰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오버슈팅이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저점을 맞이했고 환율이 지금 다시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의 이격을 좀 좁혀주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현재 구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6일입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이제 이번 4월장까지 유동성 장세가 맞춰지고 좀 조정이 들어왔던 5월장부터 항상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저번 달도 마찬가지, 이번 달도 마찬가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물론 가계빚이 크게 늘었고요. 우리가 B2B2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빚을 내서 투자하셨던 분들 특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데 물론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코로나 4차 유행에서 지금 어때요? 델타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계속 줄지 않는 상황, 즉 실물 경기가 앞서 선행되었던 지수의 상승을 못 따라가고 있는 구간 안에서 현재 대출도 문을 막았죠.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을 문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리겠다라는 건 사실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출을 또 더 받아야 될 상황에 나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가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한국은행이 26일 날 만약에 금리를 동결해 준다면 자 환율 어떻습니까? 환율 지금 일부 조정 구간에 다시 들어오고 있죠.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그렇다면 현재 반등 구간입니다. 이번에 26일 날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현재 이격을 펼치고 있는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와의 이 간극 자체가 좁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어떻게 해요? 상승 유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환율과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26일 우리 국내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최근접하게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하락장이 펼쳐질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대세 하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앞서 많이 경험해왔던 뭐 팬데믹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 하락장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량의 증가에서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4개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성의 기울기나 폭은 크게 키우는 구간이지만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축소, 거래량이 준 이후에 반등을 다시 도모하는 건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동결로 나오게 되면 분명히 코스피 코스닥은 반등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서 환율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구간에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시그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환율 오버슈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제가 방송 중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꽤 진실된 이야기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날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치고 공개 방송 때 제가 그날 다음날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시그널을 10만 원에 드렸었거든요. 자,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가 이미 저번 주에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죠? 자, 그럼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는 저점에서 한 번 더 이쪽이든 이쪽이든 움직일 때 거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점, 즉 10만 원권 이하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저점 바로 저번 주였습니다.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과 핫이슈, 어디슈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주봉상 중심 캔들, 제가 간혹 이야기 드리는 올림포스 파동에서 주봉상 중심 캔들에 지금 쭉 그려보면 허리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이었고요. 이번 구간에서도 주봉상 허리선 위에 어깨선에 걸리는 지지선,
이 구간을 미리 우리는 앞에서 작년 12월 달에 펼쳐졌던 중심 캔들에서 이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캔들로 묶여진 중심 캔들 허리선에 이탈이 크게 없던 상황에서 지금 바로 이틀 연속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축소되는 부분에서는 바닥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그리고 손바뀜이라든지 물량 확보에 대한 매집이 펼쳐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게 현재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최근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에서 좀 풀어드릴 텐데요. 현재 12시부터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접속 가능하니까 이번 구간에서 제가 좀 특히 분석 이후에 종목에 대한 접근을 단기적인 필수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기적인 필수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 바로 내일 아침에 또 연달아 이어지는 제 공개 방송에서 시초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장에 대한 분석은 괴리감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낙폭 과대한 수급이 이미 저점 매수로 들고 들어오고 있고 매수세 유입에 대한 부분이 이미 신용잔고라든지 개인들 반대 매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저점 매수 형태로 공격적으로 나왔던 신용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주가의 위치를 바닥권에서 좀 돌려 세우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큰 흐름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의 대응에 가장 짧게 진행할 수 있는 핫이슈, 어디슈에서 짚어드리는 이 시초가 대응에 대한 영역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참여하실 분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오셔서 제 얼굴 클릭하시면 현재 공개 방송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들어가시면 아마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뒤에 바로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의 가장 큰 핵심은 수급은 재료보다 선행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일 시초가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펼쳐놓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5분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